네, 전국에 계신 이행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왠지 나랑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듣고 나면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나와도 완전 많이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일단 해외 직구 제품을 주의하세요라고 제가 문구를 가져왔죠. 해외 직구 제품 중에 감기약, 수면제, 그리고 다이어트 약, 이게 좋대. 이거 먹었더니 잘 빠졌어. 그러시면 계속. 그리고 한국에서는 다이어트 약으로 함부로 처방을 이제 의사들이 잘 안 해주시죠. 수면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신청했고 내가 나 몰래 나 혼자 택배로 받아보는 직구는 국가도 어떤 타인도 못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터지는 겁니다. 바로 볼게요. 특히 다이어트, 식욕 억제제 드셔보신 분 드셔보셨죠? 아니요. 다이어트 드셔봤잖아요. 네. 허가되지 않은 여러 가지 식욕 억제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직구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해외에 이런 식품이 좋아 그러면 막 우리가 찾아서 구매해서 드시잖아요. 자, 해외에서 나 스스로 혼자서 주문해서 받아 드시는 건강식품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네, 한국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엄청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분 다 아시죠? 연예인이시잖아요. 6월 9일 날 신문에 많이 올랐어요. 이유가 뭐래요? 헐, 왜 이 유명한 연예인이 주차된 자기 차를 안 몰고 주차되어 있는 자기 차종하고 똑같은 다른 차를 몰고 갔을까? 뭐 이런 경우가 있대요. 혹시 그런 경우 있어요, 대표님? 대표님 차랑 똑같이 생긴 걸 보고 운전하신 적 있어요? 문이 열렸나? 열렸나 봐요? 자, 그래서 이슈가 됩니다. 난리가 났네요. 자, 불안 커진 약물 운전. 약물을 복용하고, 감기약과 공황장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오랫동안 먹고 있는 연예인이시잖아요, 이경규 씨가. 그런데 어느 날 감기약과 공황장애 약을 같이 먹고 내 차가 아닌 차를 운전하고 가면 무슨 범죄가 되죠? 그 뭐라 그래요? 갖고 도망치는 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는 약물에 대한 부분 의사가 처방을 했더라도 이거 큰일인데 운전하면 안 된다. 약물운전 협의. 나 의사가 처방해준 거 먹었는데 제가 왜 무슨 문제인가요? 이젠 법으로도 이 약물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법도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졸피뎀 이게 지금 수면제인데요, 여러분. 졸피뎀을 먹은 사례 담이에요. 많은 환자들이 수면제로 졸비템을 처방받았고 이걸 먹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운전대 앞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벌려지게 만드는 약들이 대부분 수면제, 감기약, 그리고 식욕억제제, 다이어트 약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의사가 처방을 해줬더라도요. 문제가 생기시면 그리고 대리 처방 의사가 한 사람한테 일만만큼 이상은 더 이상 과하게 처방해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처방받아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대리 처방도 이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딸 거 대신도 안 된다고. 친구들 것도 안 된다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졸비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수면제. 이거 먹고, 가장 대박인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 일어나 보니까 제가 운전 중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이야.
여러분, 책을 기사 볼게요. 6월 9일자입니다. 국민건강 위협,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심각, 마약류 급증, 마약인지 몰랐어요. 라고 주문해서 받았는데, 마약류였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 중독이 돼요. 그런 것들을 적발했는데, 대한민국이 현재 겁나 시급하게 너무 많은 마약류가 들어오고 있다. 근데 단속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행 가서, 그리고 해외 직구, 내가 구매를 직접.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하고 계시는 현 상황인 거죠. 오히려 축산물이나 농산물들은 많이 잘, 그나마 관세청에서 이거 하고 많이 걸러주고 있는데, 직구는 답이 없어요. 직구는. 그리고 해외에 가서 본인이 직접 사오는 케이스. 이런 것도 지켜줄 방법이 없네요. 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축산물은 시중률을 많이 낮춰놨는데 문제는요. 오픈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카페나 블로그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약류와 의약품이 주로 적발되는 메신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일반 쇼핑몰 일반 쇼핑몰도 힘든가 봐요. 네, 그렇다고 해요. 어떡하냐? 이런 부분, 결국에 나 혼자 개인이 해외 직구 상품은 국가가 단속하기도 어렵고요. 시정하기도 어려워요. 내가 안 해야 되고, 내가 주의해야 되고, 나를 위한 거니까. 근데 당장 한번 손을 대면 나를 위해서 계속 손을 대게 되는 게 마약류잖아요. 그쵸? 감기약, 수면제, 대체마약. 불법 반입 4년 만에 43배나 급등했다. 어떻게? 자, 마약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성분의 마약류인데 모르고 몰랐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여기에 졸비템이 수면제거든요. 수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리로 대한민국에서도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이거 한 번 정도 이러다 걸리시면 5년형 5천만 원, 네, 벌금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빈 잠시만 이거 한 번만. 그리고요, 수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직접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까운 나라에서 오는구나. 중국, 일본. 그래요. 너무 많대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는 깜놀래요. 너무 깜놀래요. 왜냐하면 10대들의 중독, 이거 우리나라 기사 내용이죠? 우리나라 뉴스죠? 자, 2025년 5월 26일자인데요. 10대 등 젊은 층 사이에서 전자담배, 왜 지금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TV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전자담배도 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젊은 친구들이 10대들이 전자담배요, 마약을, 합성 대마를 네, 많이 중독돼 있대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나라 맞아요? 너무 속상한데요? 그래서 현재 이 보니까 합성 대마류 압수품의 유형은 액상형 전자담배형. 근데 전자담배가 10대들에게 중독 급증하고 있다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너무도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 혹시 이런 주제로 검색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삼수기한테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혹시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녀 중에 10대, 20대 없나요? 왜 없어요? 내 가족, 내 가까운 곳에 다 있어요.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 다시 한번 해외 직구 상품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오늘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갖고요. 현재 상황 또 얘기할게요. 자살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요런 얘기를, 정책을 펴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에 명당 28.3명당 2023년도 거예요. OECD 국가의 2.6배에 달한다. 사망률이. 그리고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으로 고령층뿐만 아니라 10대, 20대층, 마약도 10대, 20대, 사망도, 자살률도 10대, 20대. 이거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정책이라고 편 게 자살 예방입니다. 여러분, 우울감과 우울증이 뭔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정상인에게도 갑자기 급 우울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사고가 났대, 가까운 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하루 종일 우울할 수 있죠? 자, 우울감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회복력이 빨라서 다시 되돌아와요. 그 우울감으로 잠을 못 자서 수면제까지 갈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울증은요, 질환입니다. 내 신경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자살로. 그러기 전에 앞에 약물이 먼저세요. 내가 우울증으로 진행되는 거는 뭐 2주간 완전히 어둠 속에서 잠만 자고 뭐 동굴을 파듯이 파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나도 모르게 직구애로 쉽게 구했던 약물들을 자주 가끔 또 생각나서 또 잠이 안 오는데 그것만 먹으면 잠이 순식간에 잠을 자게 돼. 이것만 한 게 없어. 하다 보니까 또 하다 보면 우울증, 더 심하게는 나도 모르게 눈을, 잠에서 깨봤더니 운전대에 있었어요. 이런 말이 나고. 그게 완전 심각한 거예요. 10대 청소년 가당음료. 갑자기 제가 왜 10대들 얘기하다가 가당음료를 가져올까요? 우울증이 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습니다. 달달한 음료입니다. 그걸 우리는 무가당, 무첨가, 이렇게 많이들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콜라는 검정색인데 달달한데, 무설탕이래요. 아, 뭐 0칼로리? 우와, 그런 게 있어? 청소년들이 먹고는 싶은데 그나마 그거는 안전할까요? 네, 가당음료가 10대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이 또한 좋은 건 아니죠. 에너지를 갑자기 빡 올리는 바람에 비만과 당뇨와 심혈관, 그리고 만성질환까지 위험이, 네. 만성질환은 10대지만 20살, 30살, 40살까지도 쭉 질환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는 심혈관계 질환이잖아요. 주의를 하셔라. 약은 아니지만 이런 과당도 우리에게 우울증을 유발하고 또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또 약을 먹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기사 내용을 가져와 봅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이 자세하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2023년도에 이 질병관리청에서 좋은 자료를 내어주셔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자, 음료를 가장 많이 마시는 연령이 30대라고 나왔어요. 가장 많이 마시는 게 30대더라. 그 다음에 40대더라. 그 다음이 30대. 네, 요렇게. 아니, 3번이 10대에서 20대 사이. 1위가 30대에서 39세니까 30대. 요렇게 나왔어요. 또 볼게요. 또 요런 정보가 있어요. 연령별 음료는 남자, 여자 중에는 누가 많이 마실까? 혹시 답 바로 나오셨어요? 남자, 맞아요. 왜 남자가 많이 마시지? 욱해서? 아니, 쉽게 욱해서 책을 많이, 남자가 갈증을 많이 느껴요? 왜? 왜? 남자라는 사람들은 여자애들보다 남자들이 많이 하더라. 그래요. 맞대요. 남성이 오히려 더 많이 찾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남자들이 연령, 남성별 이랬더니, 그리고 20대의 경우가 많이 한다라는, 네, 똑같은 기사 내용에 좋은 정보가 있어서 공유해 보았고요. 이번에 제로 음료가 아까 저당 뭐 이런 거예요. 칼로리가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전부 다 광고빨이잖아요. 홍보, 광고, 연예인들이 마시면 그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 연예인이 날씬하고 예쁘니까.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근데 먹게 되면 또 먹게 되고 더 먹게 되는 그런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제로 음료 하루 2잔 마시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진다. 우울증은 또다시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무서운 사례가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구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탄산음료와 인공 감미료 첨가음료를 마시면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을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를 오래 앓았대요. 그래서 그 공황장애로 인한 의사의 처방 전에 그 약물과 감기약을 같이 먹어서 그런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근데 처벌은 받냐 못 받냐. 그래서 그 처벌은 있어야 한다. 어떻게 처벌할래? 뭐 이런 또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좋은 사례로 올라온 기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당 음료를 안 마시고 순수한 과일 채소 주스 드셨더니 불안장애가 우와 감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럼 대체 효과가 있냐? 있다. 이 얘기입니다. 60세 미만 성인의 경우 매일 마시는 탄산 음료 중 한 잔을 순수 과일 채소 주스로 바꿨더니 우울증이 16%나 감소했대요. 와, 정말 좋은 정보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슈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거보다, 이런 음료보다 내가 집에서 만들어도 먹고, 야채 과일도 더 많이 먹고, 이러면 우울증은 줄어들겠네?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좋은 내용의 기사여서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수사대. 자,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많은 어린이나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어린아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섭취 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소식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라고 알려드려요. 건강기능식품 어머님들 왜 구하시나요? 아이들을 위해서 왜 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도에 응답에 답변하셨던 퍼센티지를 보시면은요. 자녀 건강관리법으로 37.8%가 건강기능식품을 저는 구매해요. 왜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면역력 저하될까 봐.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그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면역력에 아주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면역이 떨어지면 아프니까요. 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27.9%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어린아이 건강기능식품은 누가 살까요? 부모가 사죠. 애가 사나요? 아니죠. 애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현명한 엄마가 현명하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입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 아이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옆집 엄마가 우리 애는 이거 먹이니까 나도 따라 먹인다면 하지 마시라.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현명한 엄마는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양제는 어떠한 것으로 골라야 할까요? 저당이라는 말 앞에서 기사화 됐었잖아요. 10대들이 많이 먹고, 그리고 저당 음료라고 해서 많이 먹어요. 하루에 2잔 먹으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그것만 줄여도 우울증이 16% 감소된다. 라고 지금 삼수기가 쭉쭉쭉 보여드렸죠. 왜 얘기하고, 왜 이 아이들 편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의 건강이 신경 엄마가 골라요. 면역에 좋으라고 건강기능식품 골라요. 그런데 아기가 쓰면 안 먹으니까 달달한 과즙, 과당 그런 것들을 넣고 아기가 잘 먹게. 그리고 만들기를 젤리 모양. 아기들이 보면 곰돌이 모양이다. 젤리 사탕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입에 계속 넣죠.
손이가요, 손이가. 아가들이 스스로 먹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 난 널 위해 준비했어. 엄마는 열심히 돈 벌어서 널 위해서 샀단 말이야. 안 먹으면 얼마나 또 똑당해요. 그쵸? 근데 아가들이 손이 가고 또 먹고 또 먹어요. 그런 걸로 사주고 싶죠, 엄마는. 먹는 모습만 보면. 근데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라면 성분을 좀 보셔야 돼요, 성분. 잘 먹게 하는 성분이 뭔데? 달달한, 앞에서도 얘기한 여러 가지 맛. 그리고 맛을 내는 것도 혹시 진짜 딸기 맛, 딸기 우유에 딸기가 있을까? 여기에 포도 모양의 포도 색깔은 포도가 있을까? 향료와 맛을 내죠. 그러면 인공 향료,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는 거를 내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조금 되라고 그 성분을 먹이기 위해서 또 부형제라고 하는 인공 감미료를 먹인다는 거죠. 돈 들여서. 어머님들, 그거는 옳지 않아요. 아니, 돈 많이 버셔서 내 아이를 위해서 면역을 좋게 하려고는 먹이는데, 하나는 챙기셨지만 더 큰 거를 잃고 계십니다. 미래의 아이의 건강이요. 잃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어머님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식품안전처가 어머님들 어린이 건강신은 식품은 인기 있는 캐릭터를 활용하거나 막가 모양의 간식, 과자류와 유사한 제품이 있어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인공감미료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머님들 하고 알려줘요. 그리고 과하게 먹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가는 비타민 젤리. 한꺼번에 아기가 잘 먹으니까 이쁘니까 더 먹으라고 내버려 둔 거야. 그럼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공 감미료. 좋은 성분 비타민도 먹고 있는 있겠지만, 비타민 C, 수용성 비타민은 하루에 필요한 열량 이상이 되면 소변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 젤리를 만들 때 쓰이는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는 어떡할 거예요? 여기 있네요. 합성, 착향료, 구연산, 아스파탐, 이런 것들은요, 쌓이고 쌓여요. 어디에? 아이의 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성조숙증도 생길 수 있어요. 엄마는 널 위해, 정말 너만을 위해서 안 먹고 못 먹고 덜 쓰고, 그래갖고 너에게 면역력이 좋으라고 사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결과는요, 엄마 때문이잖아. 애기가 건강기르고 싶으면 돈 주고 사 먹을 일이 없어요. 아이의 건강은 죄송해요. 엄마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라고요. 제가 오늘 엄마들에게 이렇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잘 키우시고 건강하게 키워야 그게 제 행복이잖아요. 건강한 아가를 키우려면 조금만 좀 아시면 돼요. 조금만 정보를 아셔서 합성 부용제가 안 들어있는 거를 고르시고요. 되도록이면 신선하게 먹이시면 좋고요. 그렇게 못했을 때는 건강기능식품 현대인들은 어린이 남녀노소 챙겨 먹어야 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먹고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배출될 수 있는 거와 몸에 축적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 시작은 해외 직구로 시작했고, 우울증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어린아이의 식품으로 마무리를 하는 연관성을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만 지혜롭고 현명하고, 조금만 정보에 눈이 좀 이렇게 관심만 가져주셔도요, 건강하게 건강은 예방이 먼저지, 이미 아프면 치료해야 되니까요. 예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섬스기는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먹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건강검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내가 그런 식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예방을 해봤더니 다음번에는 좋아지잖아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들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좋은 식품 골라 먹는 지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